안녕하세요, 김꿀배입니다. 오늘은 논란의 영화, 미친 영화라고 개봉 전에도 그렇게 소문이 무성했던 영화 서브스턴스를 보고 왔습니다. 보는 내내 제가 어느 정도 예상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갔지만 보는 내내 표정이 뒤로 갈수록 계속 이랬습니다. 그만큼 뭘 상상하든 저 기대를 넘어서는 어떤 시각적 충격과 상상력의 한계를 보여줬던 영화라 이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식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카메라를 켰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오늘은 두 인물에 좀 초점을 맞춰도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자아를 가진 두 개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엘리자베스 스파클이라고 하는 데미 무어가 연기를 한 이 역할 주인공이죠. 그리고 이에 또 다른 자아라고 할 수 있는 수라고 하는 역할, 마가렛 퀄리라고 하는 배우가 역할을 맡았던 이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자아겠지만 엘리자베스 스파클의 현재 상황 그리고 그가 놓인 어떤 감정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보여준 오프닝 시퀀스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올해 본 영화 중에서 오프닝 시퀀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헐리우드 가면 이렇게 핸드 프린팅 해가지고 바닥에다가 왜 스타들의 이런 걸 남겨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별 모양의 어떤 이런 기념할 수 있는 명예 전당 같은 걸 이제 인부들이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엘리자베스 스파클이라고 쓰고 거기는 이제 부감샷으로 위에서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점점 잊혀져서 너 그 엘리자베스 스파클이라는 배우 알아? 라고 하는 주변 지나가는 행인들의 목소리 나 몰라 그 배우가 언제적 배우인데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배우에 대해서는 다 인지가 잊어져 버린 것 같은 풍경들 그러니까 한 2, 3분 남짓한 이 시간 동안 굉장히 쓸쓸하고 고독하겠구나 이 인물이 버려졌다 혹은 내가 정상에서 내려왔다라는 걸 감정이 그렇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굉장히 그 짧은 시간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오프닝 시퀀스가 마지막 엔딩과 맞물려가 수미상관을 이루는데 마지막 장면 진짜 충격적이거든요. 근데 너무 잘 붙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처음과 끝을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까지 그 과정을 보는 차원에서도 이 시퀀스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드렸던 이 시퀀스에서 이 처한 엘리자베스 스파클 어느덧 이제 한때는 아이콘이었지만 50이 넘었고 여전히 아름다운 활력과 미모를 유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에어로빅 같은 이런 운동하는 영상들을 데미 무어가 촬영을 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멋집니다. 근데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자기가 느끼기에 누구보다 자기가 느끼기에는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반응이 난 항상 사랑받고 싶은데 주변 그 악독한 사장부터 시작을 해서 괜히 이렇게 나한테 축하를 보내고 하는 사람들의 눈 그리고 하나의 언행마저도 긁히고 뭔가 위축되어 있는 거죠. 언제 이게 진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인물 자체는.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장한테서 굉장히 험담을 뒷담화로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매우 안 좋은 상태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기 멀리 전광판 보드에 자기 얼굴이 걸려 있는데 광고 모델로 인부들이 그 얼굴을 축축 험하게 집어 뜯는 그걸 보게 돼요. 운전하다가. 그러니까 한눈 팔다가 사고가 나게 되죠. 다행히 스파클은 몸에 큰 상처는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그야말로 바닥인 거죠. 누가 봐도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런 험담도 들리고 자잘한 걸 긁히고 하니까 마음이 상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몸이 건조하게 이제 몸이 안 다치셨으니까 퇴원하셔도 돼요라고 나가버리는데 누가 봐도 정말 모델같이 생긴 엄청 이렇게 잘생긴 젊은 남성이 와서는 위로를 합니다. 위로를 하면서 뜬금없이 등뼈를 이렇게 만지면서 쓰다듬어줘요. 그래서 좀 뭔가 싶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을 하면서 USB 하나를 건네줍니다. 언젠가 이게 필요할지 모릅니다. 라고요. 집에 돌아온 스파클은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집에서 짐도 풀고 합니다. 근데 생일 축하한다고 온 카드 하나를 봐도 당신은 You were so beautiful 너무 아름다웠었어요. 그 비동사 과거형 하나 적힌 거에 긁히고 그리고 신문 광고에 엘리자베스 스파클을 대체할 다음의 스타에 도전해보세요 라고 하는 광고 문구 자기 회사에서 낸 거겠죠. 그걸 보고도 긁히고 미쳐버리겠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가 줬던 USB가 생각이 나서 꽂아봅니다. 그걸 보니 서브스턴스라고 하는 물질을 한 번만 맞으면 나이가 지금 50이건 60이건 늙은 거 상관없이 나의 그 젊은 어떤 전혀 새로운 모습의 자아가 나오게 되고
그 20대, 10대, 20대 아주 젊은 몸으로 정신은 똑같은 상태에서 일주일을 살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돌아와서 또 자아로 살고 그걸 번갈아 가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광고를 보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이러면서 그냥 넘깁니다. 근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스파클은 그걸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맞고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고 하는 이 기함할 만한 그 충격적 장면들, 그리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바뀐 동안, 예를 들면 제가 50대 넘어간 몸인데 20대 몸에 들어가서 일주일 사는 동안에는 이 몸은 어떻게 처리하고 다시 스위칭할 때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과정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줘요. 생략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약간 판타지 같은 요소가 가미될 때는 뭐 짠 하고 등장을 하고 뭐 멋진 모습 보이다가 짠 하고 나오고 뭐 이런 생략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일주일 이 몸이 기절해서 있고 이 자아로 사는 동안에는 이 몸에 영양분을 어떻게 공급해줘야 되고 스위칭할 때는 어떤 혈관을 거쳐서 그게 들어가서 다시 깨어나고 하는 거, 물론 이게 말이 안 됩니다만 그 말이 안 되는 과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주어서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제목이 서브스턴스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물질, 말 그대로 그거를 점프해서 생략하지 않고 그 물질적인 과정을 말이 안 되지만 상상할 수 있게끔 계속 장치를 주어서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일주일이 바뀌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과정에서 질문들이 막 뻗어나가겠죠. 저같이 보는 사람들한테는. 일주일 동안 살 때 내가 더 살고 싶어서 안 돌아오고 싶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 몸에는 어떻게 되지? 그리고 이 몸으로 살다가 그걸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만두면 그럼 어떻게 되지? 등등, 뭐랄까요, 보는 이로 하여금 무수히 많은 상상을 초반부터 막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떡밥들을 회수해 가면서 실제로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정, 재미난 설정, 그리고 설정이 너무 공허하지 않게 아주 구체적인 설정들을 뒷받침할 것들을 아주 그래도 정성 들여서 보여주는 바람에 이 영화는 많은 어떤 화두를 좀 던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가장 평이하게는 일반적인 그 사회가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미에 대한 기준을 똥을 뿌리듯이 막 비판하는 뭐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오히려 이 영화에서 더 와닿았던 그 주제는 뭐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하나는 늙어가는 것에 대한 거.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늙지만 그 늙어가는 과정에서 욕망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정신도 그대로 있고,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반발하느냐, 반발했을 때 어떤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등등, 상상으로만 하던 것들을 늙어감이라는 누구나 겪는 주제에 대해서 막 상상이 미치지 못하게 발산하면서 호쾌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자아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뭐 자아라고 하는 것, 나는 누구지라는 얘기를 할 때 나의 기억의 총합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다 보니, 내가 그동안 시간이란 순서 동안 막 점층해서 쌓아왔던 이 기억이, 정신이 나라고 믿었었는데, 내가 50, 60이 넘어서 20대 때 차은우 얼굴로 하나가 자가 또 나왔어. 그 일주일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쳤을 때, 내가 차은우의 몸으로 살면 돌아가고 싶을까? 내 자아가 차은우가 되는 순간 이 김콜베라고 하는 자아는 다른 인격으로 보이는 것 아닐까? 아예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정신이 코어하게 묶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로, 정신이라는 하나의 어떤 묶음으로 자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뭐 영화 제목 그대로죠. 서브스턴스라고 하는 물질이 나눠지는 순간 개별 자아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보는 내내 내가 차은우가 되면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렇게 잘 나가는 내가 나는 부럽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 말도 안 되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뭐 아주 독특한 영화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설정과 영화의 주제, 그리고 뭐 스포를 최대한 덜어내고 그냥 제 개인적인 감상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스포가 좀 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었을 때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 좀 나옵니다. 근데 고어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피가 낭자하고 뭐 살점이 튀고 하는 걸 못 보시는 분들, 끔찍한 거 난 못 봐 하는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주제에 적진 않았으나 잔인하고 고어하다라고 하는 거를 또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화두도 좀 던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생각해 볼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분명히 잔인합니다. 그래서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초반부의 잔인함과 후반부의 잔인함 또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초반부의 잔인함은 우리가 형태를 일반적으로 보는 형태에서의 그것들이 파열됐을 때 나오는 일종의 찡그러짐이라고 한다면, 아예 다른 크리처로 가는 순간 왜 약간 좀 이 원경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나와는 다른 얘기다라는 감각이 살아나면서 좀 덜 징그럽게 되더라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오히려 그때는 징그럽다는 얘기, 물론 징그럽긴 하지만 조금은 다른 좀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돼 상상력을 어떻게 저렇게 기괴하게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 감각이 좀 더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기괴함, 잔인함, 징그러움이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굉장히 있으니 보실 분들 보시고 오셔라. 자, 그러면 이제 스포를 좀 곁들여서 결말까지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들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20대 새로운 수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스파클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느 순간 화려하고 아주 젊었을 때 돌아간 환희와 그 상대적으로 다시 본인으로 돌아왔을 때 그 초라함이 맞물리면서 교차되고, 미묘하게 서로를 동일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타인으로 생각하고 감정들이 솟아납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50대 스파클은 20대의 그런 수를 시기 질투하게 되고, 나를 좀 먹고 너는 왜 그러냐라는 식으로 타인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이 수는 상대적으로 지웠으면 하는 못난 나로 바라보게 되고, 나로 바라보는 게 아니죠. 타인으로 바라보게 되죠. 너만 없으면 난 이걸 계속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자아들이 서로 성장하다 보니 수는 결국 유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루만 더 내가 딱 일주일 해서 돌아가는 게 예외 없음이라고 그 규칙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예외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하루 안 돌아가는데, 그 예외를 할 때 여기 본체의 몸에서 척추에 있는 물 같은 거를 쭉 뽑아가지고 하나를 맞으면 하루를 더 살 수 있게 되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신의 욕심으로 하루, 이틀, 사흘 더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걸 뽑는 순간 본체의 어떤 몸에는 병변이 일어납니다. 손이 막 썩는다거나, 끝내 나중에 곱추까지 되거든요. 그 과정들. 그러면서 분리된 자아는 서로를 적대시하게 되고,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이런 류의 관계로 설정이 되는데, 서두의 영화에서 이 서브스턴스라는 물질을 맡을 때 되게 중요하게 언급했던 문장이 하나 나오거든요. Remember, you are one. 명심해. 너희들은 하나야. 분리될 수 없어. 라고 하는 명제를 전제로 깔아버립니다. 그러니 서로 분리돼서 자아가 다르게 샘솟았는데 서로를 적대시하고 타인화하게 되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파국으로 치달았을 때 이 You are one 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림돌이 돼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가 영화를 가면서 계속 발산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이 안드로메다로 가요. 저는 감독이 그 정도의 안드로메다로 보낸 것이 이 substance,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추구하고 천착하는데, 결국 그것들에 대한 천착된 태도가 끝으로 갔을 때 어떤 것들로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내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치 CF를 보는 듯한 감각적인 영상들이 계속해서 일변도로 달립니다. 지나치게 포커스되어 있거나 엄청 감각적으로 편집되어 있거나 하거든요. 그만큼 감각을 열고 그 마지막 상상력까지 한번 가봐라 라고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이 생각했던 어떤 그 미라고 하는 거, 사회통념이라고 하는 거, 자아라고 하는 거, 이 모든 게 물질이라고 하는 거하고 불가분일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계속 던지는데, 그걸 끝까지 한번 밀어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생각을 한번 훅 열어봐라 라는 의도로 보이는 거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투머치일 수 있겠다. 저도 약간 부대끼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분열된 자아로 성장하는 것, 그리고 그 간의 갈등과 그것들이 맞물리면서 이 파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시도하는 어떤 노력이 또 어떤 것들을 이끄는지, 한 3번, 4번 끝나겠지. 열린 결말로 끝나거나 저 정도에서 수습되겠지 싶은 걸 계속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께 드리는 건 좀 아닐 것 같아서 이 정도의 거를 후반부로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징그러운 걸 정말 못 봐 라는 게 아니라면 꼭 한 번쯤은 보셔서 이 기묘하고 기괴하게 느껴지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생각했던 상상력의 범주를 한 번은 넘어볼 수 있는 이 영화이니만큼
한 번쯤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징그러운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안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원망하실까봐. 그럼 지금까지 저는 올해 본 영화 중에 아주 임팩트가 굉장히 커서 뭐 한 두세 손가락 안에 들 영화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또 좋은 재미난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